안녕하세요. 수학 1 24차식 코사인 법칙 레벨 4, 5 문제 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레벨 5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제 같이 활용되는 문제들이 보통 기출문제 4점짜리 그 중에서도 좀 중상 난이도로 자주 출제가 되고요. 간혹 가다가는 킬러 문항으로도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차근차근 연습을 해나가시다 보면 그래도 아예 못 풀 문제들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나는 좀 더 높은 경지까지 다다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정복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 문항부터 같이 봐볼게요. 레벨 4 문항은 공식을 거의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유형들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삼각형 ABC에서 B의 길이 8 이렇게 주어졌고요. C의 길이 7 주어졌습니다. A의 값이 궁금하대요. 자, 지금 보시면 양쪽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다. 바로 보시면 코사인 법칙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느낌 오시죠? 공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A제곱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은 양쪽 변으로 세운 완전 제곱식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거기에 뒤에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B 대신에 8 대입하니까 8의 제곱 64, 그 다음에 7의 제곱 49, 그 다음 빼기 2배의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120도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코사인 120도, 요거는 180도 빼기 60도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180도 빼기 60도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각변환 공식 쓰려고요. 자, 파이라고 바꿔주게 된다면 기준각이 정수 파이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함수 종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함수 종류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사인 60도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판별해주면 되겠죠. 120도는 지금 보시면 180 마이너스 조그만 각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파이에서 조금 뺀 각 이사분면이죠. 자, 이사분면에서 코사인 바꾸기 이전의 함수는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써보죠. 그러면 2 약분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앞에 두 개 먼저 계산해주면요. 113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더하기 87에 56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16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A라고 한 애는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3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레벨 4의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걸요? 자, 보시면 AB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0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뭔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길이가 주어지면 바로바로 표시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6, 여기 10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잡았냐? AB와 AD가 같아지도록. 자, 그래서 AD의 길이도 6이다 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선분 BD의 길이도 주어졌습니다. 루트 15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선분 BC의 길이가 궁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CD의 길이도 사실상 구할 수 있어요. 4,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전략부터 한번 수립해 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변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근데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물이 3개가 필요했습니다. 두 개의 변의 길이와 그것의 끼인 각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될 것은 각 BDC의 크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막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삼각형 내에서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쪽으로 각을 옮기기 위해서 각 A, D, B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의 크기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근데 지금은 독특하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각 A, D, B 요거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 B, D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 A로부터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반쪽짜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쪽짜리를 그려봤을 때 이쪽이 A, 이쪽이 D 이렇게 되었고요. 이쪽 직각, 여기 세타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6, 여기는 모르겠고요. 높이는. 자, 그 다음 밑변은 지금 수직이 등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5의 절반, 2분의 루트 15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6분의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12분의 루트 15가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지금 세타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도는 사실 요 끼인각이었죠. 근데 이 끼인각은 세타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습니다. 각변환 공식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자, 일단은 기준각이 파이다. 그럼 함수의 종류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를 예각처럼 봤을 때 파이 180도보다 약간 작은 거거든요. 이사분면의 각이네요. 그럼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사인 세타 값 넣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선분 BC니까 이 길이를 편의상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BCD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로 완전 제곱씩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1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4.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끼인각 붙여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겠고요. 이 값은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이 좀 되겠네요. 보시면 2와 4, 8이니까 그쵸? 이렇게 다 약분하면 안 되겠다. 그쵸? 4와 12 약분하면 3 남게 되겠습니다. 좀 계산하고 정리해볼까요? 그럼 루트 15의 제곱은 15 이렇게 나올 것이고 4의 제곱 16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지금 2 남았고요. 여기에 루트 15 계산하면 15로 계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3 남아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랑 정리해서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과 15 약분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겠네요. 5로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쪽 계산했을 때 앞쪽 31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2 곱하기 5니까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1 이렇게 나왔어요. 선분 BC의 길이 X라고 하는 애는 루트 41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 정말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도형의 성질들이 등장을 한다.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벨 5 문제에서도 중학교 기하 내용이 쓰여요. 자, 그러면 레벨 5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쵸?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4고 선분 AC의 길이가 5다. 코사인 BAC 알려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8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BAC랑 각 BDA랑 각 BED가 서로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여기 각 두 개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삼각형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다? 혹시 꼭지점에서부터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항상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내려보게 된다면 이쪽에서 사실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요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밑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높이의 길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밑변의 길이를 알게 된다면
선분 AD의 길이의 절반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선분 AD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쪽 길이를 구하게 되면서 선분 CD의 길이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뭔가 요 삼각형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내게 된다면 요 DE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 D2를 품고 있는 삼각형 쪽으로 모든 정보들을 옮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분 AD의 길이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그 전략을 설명한 대로 B에서부터 선분 AD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밑변의 길이는 2등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길쭉한 삼각형을 하나 떼와서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주어진 각도 각 BH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쪽이 세타고 빗변의 길이 4로 주어진 상황이고요. 이쪽은 몰라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8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이고. 선생님 편의상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세워보게 된다면 빗변분의 밑변 4분의 K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K라고 하는 것은 4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각함수들 정말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 개 각도가 주어져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고요. 높이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이에요. 요거를 매번 이렇게 쓰면 한 줄씩 더 시간이 걸리니까요.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결국 4배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 8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반쪽의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선분 AD의 길이는 그것의 2배,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는 5에서 1 빼주니까 4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4라는 길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쵸, 여기도 4죠.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이었으니까. 4, 4. 뭔가 이 큰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됐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D2를 품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 그러면 이 높이 값을 뭔가 알게 된다면 요 각도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충분히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들어요.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건데 이 높이의 길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아랫변, 밑변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큰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자, 삼각형 ABC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쪽 길이 4, 이쪽 길이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쪽에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BC의 길이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반쪽 길이도 똑같이 구해질 거고 그러면 4, 이 반쪽 높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전략이 세워졌어요.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니까 8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약분이 되면서 5만 남대요. 좀만 계산해 볼까요? 16 더하기 25 빼기 5. 그러면 이쪽 계산했을 때 20이니까요. 16과 더해주면 3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 그래서 6 이렇게 취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표시해 볼게요. 선분 BC의 길이는 6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각형 BDC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서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밑변이 2등분 된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길이는 3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의 길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빼기 밑변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16 빼기 9 해서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에 이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그림에 너무 많은 게 겹쳐지면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 세타라고 주어진 상황이고요. 높이 길이만 루트 7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코사인 값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인 값도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사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빗변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도 구해주는 방법을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으로부터 사인 값을 구해서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해내는 방법,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빗변과 밑변의 길이비가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요 밑변의 길이를 K라고 두게 된다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 나오려면 이 빗변의 길이가 8K가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8K분의 K 해서 8분의 1이라는 코사인 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4K의 제곱은 7 더하기 K제곱 이런 식이 세워질 수 있고요. 그럼 63K제곱은 7이니까 63으로 양변을 나눠줬을 때 9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K는 우리가 선분의 길이죠. 그래서 양수값만 채택을 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선분 D2의 길이는 그것의 8배, 그래서 3분의 8이구나 이렇게 확정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점점 각도를 옮겨준다면,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모르는 길이를 구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했고 그 전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되뇌이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5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중학교 3학년 때 원과 비례라는 내용의 공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 건데요. 좀 이따가 사용될 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3. 모르는 길이를 일단 표시하고 들어갈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3으로 주어져 있고요. 선분 BC의 길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 BAC의 크기가 8분의 7로 주어져 있습니다. 편의상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선분 AC의 중점 M, 그래서 이쪽 같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선분 직선 BN과 만나는 점 중 각 B가 아닌 점을 D라 한다. 선분 MD의 길이, 이쪽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요 M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품고 있는 도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딱히 안 보여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좀 난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주어졌으니까 혹시 외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하는 거 사인 법칙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만 원의 중심 자체가 애초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도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사인 법칙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주어진 걸 보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이고 한 개의 각의 크기가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끼인 각이라고 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가 만약에 구해진다. 그러면 이쪽 길이 이쪽 길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이를 알았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M에서 똑같이 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BM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냈을 때 BM의 길이가 나왔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체크한 3개의 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원과 비례라는 내용,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닮음을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현이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를 A, 이쪽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C, 여기 길이를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게 되면 원과 비례라는 성질은 뭐였냐면 한쪽 현에 대한 두 개의 길이의 곱은
나머지 현의 두 개의 길이의 곱과 같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곱한 값이 C와 D를 곱한 것과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의 현에서 그어지는 두 개의 길이는 나머지 현에서 그어지는 두 개의 길이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활용한다면 지금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MD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내면서 이 절반의 길이를 확정짓기. 그 다음 두 번째, 조그만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적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기.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양쪽 변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 8분의 7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완벽하게 약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2와 8 약분돼서 4가 남았어요. 분모에 4가 있으니까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한 다음에 뭔가 4를 양변에 곱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4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4분의 21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와 9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5로 정리가 되고요. 분모에 4가 좀 많이 거슬리거든요. 양변에 4 곱해줄게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1x 더하기 20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인수분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쪽 4, 1, 이쪽 4, 이쪽 5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귀신같이 21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값은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4분의 5 또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인데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조건. 3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4만 돼요. 자,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가 4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절반 길이인 AM 얘는 CM과 길이가 같고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길이 2, 이쪽 길이 2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삼각형 ABM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길이의 제곱, 즉 BM 요 마주보고 있는 길이의 제곱은 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 얘는 양변 가지고 완전 제곱식 세운 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붙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8분의 7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줬을 때 4 더하기 9 빼기 이쪽에서 약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13이거든요. 그럼 2분의 26이에요. 거기서 2분의 21을 뺐어.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선분 BM의 길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붙여주겠지만 길이니까 루트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5. 자, 그러면 이건 쪼갰을 때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유리화 해주게 되면요. 분모 분자의 루트 2씩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유리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과 비례에 의해서 2 곱하기 2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걔는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0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 MD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선분 MD라고 하는 이쪽이 4고요. 그러면 4 곱하기 루트 10분의 2 이렇게 될 테니까 루트 10분의 8입니다. 자, 그럼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10분의 8 루트 10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약분을 해줬을 때 5분의 4 루트 10 이렇게 값을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일단 코사인 법칙도 2번 적용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원과 비례라는 성질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면 어려운 사람자리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고과정 잘 따라오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한 문제 영상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넓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